네, 종목 수리고 시간입니다. 엠뱅골드 최현동 매니저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 시장은 뭐 지금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이고 있고요. 네. 자, 종목으로 가면요. 지난주에 제 기억에 매니저님께서 어떤 걸 주문하셔서 직접 사용해 네네. 보신다고 네.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셨잖아요. 네, 알차라였죠. 지난주에 그 AR 기기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좀 이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저렴하게 내놓은 게 있는데 해외에서 주문했거든요. 근데 빨리 왔습니다. 자, 지난주에 해봤는데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, 그러니까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영화관 가서 보는 것보다도 이 AR기, VR기를 좀 봤을 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, 실제로 아마 이 그 VR 기기 이제 매장이 있습니다. 네. 이 체험하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상당히 매력도가 있고,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게임을 할 때 이 AR, VR 기기로 해 게임이 진짜 뭐 어떤 게임 같지, 그냥 2D로 했을 때는 아마 이제 좀 재미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알체라인데, 제가 알체라를 제가 나왔을 시점이 급등이 나왔을 시점이라서 그냥 매수를 해버려서 뭐 수익률은 그렇게 얼마 찍히지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고요.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시장 하락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 구간에 있는데 충분한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이 AR, VR의 어떤 그 트렌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고, 지금 이제 콘텐츠가 나오고 있고, 이 영상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이제 네이버자회사 스노우가 이제 대주주고,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영상 이식을 담당하던 분이 회사를 차려서 2대 주주로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AR 기기, VR 기기 발전할 때 있어서는 아마 핵심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체라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, 일단 1차 목표가를 37,000원 터치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41,000원까지 말씀드리면서 네. 원고를 외쳐서 계속해서 가보겠다. 아직 갈 자리가 많이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. 솔브레인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진짜 뭐 몇백 원 차이로 1차 목표가를 터치 못해서 원고는 못 외치지만은 계속 보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, 어제까지도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. 오늘 이제 그 미증시 좀 조정이 나오면서 나스닥 빠지면서 같이 조정이 나옵니다. 다만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 뭐 한 30만 원 정도에서는 당연히 매수가 좀 가능하다 보고 있고,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랜드 캐파 증설하고 있고, 국내 2차 전지에서 이제 이 전해액 매출 증가되고 있는데, 관련 소재 기업들 뭐 SK 머티리얼즈라든가 한솔케미칼보다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원고를 좀 외치면서 2차 목표가는 35만 원까지. 35만 원까지 간 적이 없어요. 다만 지금 시장은 오늘 보면은 이제 IT 종목들이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따가 잠깐 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요. 내일장은 아마 시장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. 이런 종목들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 두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,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. 대동공업을 제가 바로 이제 엊그저께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, 바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9,40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가는 뭐 8,82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이 대동공업이 이 농업용 트랙터, 콤바인 만든다고 말씀드렸죠. 실제로 이제 이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, 캐나다하고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약 480여 개의 딜러를 두고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 증가하고 있다. 오늘 보면 어제까지만 봤을 때 원자재 관련주가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, 자, 오늘은 곡물 관련주가 급등이 나옵니다. 뭐 비료 관련주라든가 이런 어떤 그 친환경 관련주들, 이런 종목도 올라서고 있는데요. 결국 원자재는 우리가 뭐 어떤 비철도 원자재로 보지만은 곡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인플레에 속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곡물 관련주의 어떤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 곡물 관련주에서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랙터나 콤바인 이양을 통해서 좀 재배를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 올라갈 때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목표가를 9,500원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9,400원까지 갔었어요. 이 모습에 있어서 지금 1차 목표가 터치하지 못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 안에는 1차 목표가 터치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슬아슬하게 다음에는 2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키워드를 잡아볼 텐데요. 시장이 조정이지만 내일은 또 반등이 예상되면 오늘이 기회일 수도 있겠어요. 네. 일단 제가 내일 시장 반등 보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 금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빠진 이유가 국제 금리 때문에 네. 하락이 나왔죠.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안정세여서 어제 같은 경우가 좀 우리 시장이 좀 상승 출발했었는데 어젯밤에 또 이제 1.4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국제금리 상승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. 다만 이 국제금리 같은 경우는 국제금리든 이 철강 가격이든 곡물 가격이든 좀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같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인플레랑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. 다만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 주식시장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그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주들한테 악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 그 우리 2014년도죠. 그때 이제 국채금리 때문에 시장 빠졌을 때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1.89까지 올라갔던 때거든요. 그때랑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1.4도 못 온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밤에 파월 의장이 그 상원에서 이 통화정책 증언이 있습니다. 파월 의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초빌리기파라서 아마 오늘 밤에도 또 내일 밤에도 아마 시장 안정에 대해서 뭐 분명한 신호를 줄 겁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제너럴 옐런 의장이 어떤 시장 그 통화 정책, 그다음 재무 정책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신호를 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시장을 좀 안도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.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줬던 그 이 통화 정책 선언에 있어서 이 그 증언에 있어서 또 한 번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안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. 근데 시장은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언젠가는 테이퍼링 하겠지, 언젠가는 어떤 그 통화 정책이 바뀌겠지 이런 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에도 파월 의장이 좀 그 확실한 신호만 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소식과 함께 내일 시장은 좀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. 오늘 밤 미증시는 어떤 기대감이 좀 반등을 할 거고 오늘 밤과 내일 밤 증언에 의해서 아마 시장은 저점을 칠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좀 원래 잘 가던 종목들인데 좀 그 빠졌던 종목들 있죠. 그런 것들이 이제 과대납폭 우량주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오히려 매수해야지 우리 시장 빠진다고 해서 걱정한다든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제금리 때문에 봤던 조정은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자 국채금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. 자 관련 종목 어떤 거 짚어주실까요? 네, 오늘은 IHQ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. 네. 현재가 1,920원에 바로 편입해 볼 텐데 사실 많은 우량주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개별주를 좀 선택을 해본 건데요.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콘텐츠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이 OTT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OTT가 이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,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데 사실상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보통 컨텐츠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하나 만들면은 과거에는 극장을 여러 개 잡아서 개봉을 잘 했어야 대박 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이 OTT 하나만 잘 잡아서 넷플릭스에 그냥 딱 터뜨리면은 그게 오히려 더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를 알고 있죠. 이번에 승리호 같은 경우도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이제 그 컨텐츠 관련주들이 OTT 시장 진출하고 있는 건데 이 OTT 시장에 디즈니가 이제 들어오면서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8년 동안 2억 명의 가입자를 모았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1억 명의 가입자를 모았거든요. 그만큼 디즈니의 파가 센 부분에 있어서 디즈니가 이 OTT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파급력은 더욱더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. 바로 IHQ가 바로 이제 이 디즈니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디즈니의 그 계열사로 있는 ANE가 지금 이 IHQ의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디즈니와 가장 관련 깊은 종목이 IHQ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금 IHQ 같은 경우는 디즈니 이제 이 콘텐츠 공급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고 6편의 드라마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.
아시다시피 디즈니 같은 경우는 좀 이 유아 영상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이 성인 콘텐츠가 많이 좀 그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IH가 채워주고 있다. 일단은 주요 주주가 이제 이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즈니 한국 진출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디즈니가 원래는 2월 23일 날 이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좀 밀렸어요. 그래서 아마 상반기 말쯤에는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IHQ는 디즈니 관련주로 보자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시면 일단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늘 다른 종목보다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차 목표가를 최근에 고점이었던 2,2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1,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디즈니는 간밤에 시장 흔들려도 주가 좋더라고요. 네, 디즈니가 이제 지난번에 실적이 좀 시장 기대에서 못 미쳐갖고 네. 좀 종이 나왔었는데 어젯밤에 또 이제 이 기술주는 다 빠지는데 올랐던 게 디즈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IHQ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 봤을 때 네. 이 디즈니 수혜주는 IHQ 하는 거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IHQ 목표가 2,200원 잡아주셨습니다. 네.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? 네, 지금 시장이 이제 오늘 조정이 좀 또 나왔기 때문에 네. 어떤 분들은 아마 좀 공포심을 갖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. 자, 시장이 내일부터는 반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국채금리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 거니까는 4시 반 무료 방송 오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릴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